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주제는요. 바로 기후 공시 시스템 구축 로드맵입니다. 요즘 많은 기업들, 특히 SEC,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후 공시 규칙 때문에 정말 관심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규제 대응이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업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과정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로드맵 자료를 바탕으로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게 핵심만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오늘 저희가 딱 5단계로 나눠서 실무에 바로 써먹을 수 있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단계부터 바로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단계, 현황 진단 및 기반 구축부터 시작하죠. 네, 첫 단추인데요. 한 1,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우리 회사 상황을 제대로 아는 게 먼저겠죠? 예를 들면 ESG 조직은 어떤지, 데이터 관리 역량은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것들이요. 맞아요. 그리고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당장 그 전력 사용량이나 연료 사용량 데이터, 이게 월별로 사업장별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걸 체크리스트로 확인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 네, 기본적인 데이터 현황 파악이군요. 그렇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제 중요성, 영어로는 머테리얼리티라고 하죠. 우리 회사에 정말 중요한 기후 정보가 뭔지 그 기준을 세워야 하고요. 또 누가 책임지고 이걸 끌고 갈 건지, 그러니까 거버넌스죠. 그리고 어떤 일정으로 할지 프로젝트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거버넌스랑 계획 수립.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저기 C레벨, 최고 경영진의 관심과 지원이에요. 이게 없으면 사실 추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하, 그렇죠. 윗선의 의지가 중요하죠. 자, 그럼 기반을 다지고 나면 이제 실제 데이터를 모아야 할 텐데요. 2단계,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입니다. 이건 좀 덜 걸리네요. 2개월에서 4개월? 네, 아무래도 실제 데이터를 건드려야 하니까요. 스콥 1이라고 하는 직접 배출, 뭐 회사 차량 연료 사용 같은 거요. 그리고 스콥 2, 간접 배출이죠. 우리가 사서 쓰는 전기 같은 거. 이런 데이터 소스를 명확히 식별하는 게 우선입니다. 아, 스콥 1, 스콥 2 데이터 식별. 여기서 핵심은 뭔가요? 여기서 키워드는 단어나 표준화입니다. 표준화. 표준화요? 네, 사업장마다 월별로 또 연료나 전력 유형별로 어떤 데이터를 누가 언제까지 어떤 양식으로 딱 통일해서 수집할지 이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만들어야 나중에 데이터 품질을 믿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냥 알아서 모아오라고 하면 나중에 뒤죽박죽 되겠네요. 그렇죠. 특히 해외 법인이라도 있으면 더 복잡해지니까 이 표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이드라인만 띡 던져주면 안 돼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이제 표준화된 방식으로 모였다면 3단계 계산 및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넘어갑니다.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진짜 계산을 하는 단계군요. 맞습니다. 수집된 데이터, 이걸 보통 활동량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배출 계수라는 걸 곱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합니다. 아, 배출 계수. 이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자료 보니까 뭐 국가별로, 연료별로 다 다르다고요. 한국전력은 얼마, 미국은 얼마, 경유는 얼마 이런 식으로요. 네, 정확해요.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한국 전력 배출 계수는 킬로와트당 0.4747 킬로그램 CO2 EQ이고 미국 평균은 0.393, 경유는 리터당 2.582 킬로그램 CO2 EQ 이런 식이죠. 근데 이게 또 매년 바뀔 수가 있어요. 아, 매년요? 그럼 계속 관리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관리 체계가 필요하고요. 계산 공식 자체는 보통 활동량 곱하기 배출 계수 곱하기 GWP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GWP는 지구 온난화 지수, 글로벌 워밍 포텐셜을 말합니다. 가스마다 온난화 영향이 다르니까 그걸 반영하는 거죠. 공식도 있군요. 네. 근데 이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나기 쉽거든요. 특히 엑셀 같은 걸로 숫자 곱하면요. 뭐 배출 계수를 옛날 걸 쓴다거나 단위를 잘못 환산한다거나. 아, 그런 실수가 많군요. 네. 그래서 요즘은 검증된 계산 엔진이 있는 소프트웨어나 통합 관리 플랫폼 도입을 많이 고려합니다. 정확성하고 효율성을 둘 다 잡으려는 거죠. 그렇겠네요. 시스템을 쓰는 게 안전하겠어요. 자, 계산까지 마쳤는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네 번째 단계, 내부 통제 및 품질 관리. 이게 또 4개월에서 8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니 상당히 중요한가 봐요. 그럼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단계니까요. 여기서 Four Eyes 원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들어보셨나요? Four Eyes 원칙이요? 눈이 4개. 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입력하면 다른 사람이 검토하는?
그런 교차 검증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입력자는 검토자를 분리하고 계산 결과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이런 내부 통제 시스템을 잘 설계해야 하고요. 또 데이터 품질 기준, 그러니까 완전성, 정확성, 일관성, 시혜성 같은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단계별로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단계별 검증이라면 뭐 자가 검증하고 내부 검토하고 그런 건가요? 네, 자가 검증, 내부 검토, 그리고 나중에 있을 외부 검증까지 염두에 둔 프로세스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 변경 이력이나 근거 자료 같은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누가 와서 봐도 아, 이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구나 하고 추적할 수 있거든요. 와, 문서화까지 정말 꼼꼼해야겠네요. 이게 나중에 제3자 검증 받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 드디어 마지막 단계군요. 5단계, 제3자 검증 및 공시 준비. 가장 오래 걸리네요.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네,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구축한 시스템이랑 산출한 데이터를 이제 독립적인 제3자, 보통 회계법인 같은 곳이죠. 여기서 검증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 검증에도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요. 아, 자료에 보니까 제한적 검증, 리미티드 어슈런스랑 합리적 검증, 리즈너블 어슈런스 이렇게 있던데요. 네, 합리적 검증이 재무감사 수준에 좀 더 높은 수준의 확신을 주는 거고요. 제한적 검증은 그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이건 규제 요구사항이나 이해관계자들이 뭘 기대하느냐에 따라 정하게 되죠. 그렇군요. 그럼 검증을 받으려면 뭘 준비해야 하나요?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근거 자료, 문서화된 것들 다 준비해야 하고요. 검증기관에서 계속 질문하고 자료 달라고 할 거거든요. 거기에 성실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시스템 설명도 해야 하고 데이터 샘플링에서 검증하는 과정도 거치고요. 아, 정말 마지막 관문이네요. 네, 이 검증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공시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죠. SEC 양식, 예를 들면 폼 10K 같은 데에다가 우리 회사의 기후 관련 위험은 뭐고 전략은 어떻고 배출량은 얼마다 이런 걸 담아서 공시하게 됩니다. 와, 전체 5단계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어요. 중간에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흔히 하는 실수 같은 거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제일 흔한 게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범위 누락, 그러니까 빠뜨리는 거죠. 그리고 오래되거나 잘못된 배출 계수 쓰는 거, 단위 환산 실수,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성공적으로 구축하려면 어떤 팁이 있을까요? 일단 충분한 사전 준비랑 계획 수립이 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작은 범위에서 파일럿으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게 좋습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아, 파일럿 적용 후 확장.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리고 내부 역량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외부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미 회사에 ERP 같은 시스템이 있다면 그걸 최대한 활용하거나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해보는 게 효율적입니다. 중복 투자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 기후공시 시스템 구축 5단계 로드맵, 현황 진단부터 최종 공시까지 정말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각 단계가 그냥 따로 도는 게 아니라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품도 많이 드는 과정이지만 뭐랄까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된 것 같아요. 이걸 단순히 규제 대응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기회로 삼는다는 관점 중요하네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회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뭘 먼저 해야 하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는 이 시스템 구축 어디까지 준비되셨나요? 네, 다음 시간에는 2025년 이후에 또 바뀔 수 있는 기후 공시 트렌드, 그리고 우리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지속가능 경영 전략을 짜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